네, 안녕하십니까. 이웃집 작가님 이종훈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에요. 사진 쉽게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스마트폰이 미러리스나 DSLR 못지않게 찍을 수 있다, 로우 파일을 이용하면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쓰라는 얘기냐, 로우 파일이면 다 되는 거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계셨을 거예요. 한 분은 물어보셨겠죠? 저희가 미리 만들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셔야 하는 요소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긴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저희 예진 PD님한테도 한번 물어봤는데 이 중에 한 가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쵸? 몰랐죠. 전문가들조차 신경 쓰지 않으면 잘 모르는 그런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꼭 알아두셔야 할 기본 촬영 팁이라고 제가 4가지를 꼽아왔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스마트폰이 굉장히 똑똑하죠. 그런데 절대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죠? 예진 PD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얘가 사진은 잘 찍지만 셀프 청소가 안 되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촬영하기 전에는 카메라를, 액정 화면을 잘 닦아주셔야 합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지금 제 스마트폰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여름철인 걸 감안하고 봐주세요. 짜잔. 이게 표현이 되나요? 지금 우리 카메라에? 그죠? 기름이 덕지덕지 붙었죠. 100만원 넘게 주고 산 스마트폰이지만 사용하다 보면 렌즈 요 면에 지문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쥐기도 하고 이렇게 쥐고 그냥 주머니에 혹은 가방에 밀어 넣는 게 일반이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게 사진을 찍는다고 해도 촬영하시기 전에는 꼭 요 렌즈를, 요 화면을 잘 닦고 촬영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건데도 많은 분들이 놓치세요. 그리고 이 렌즈를 닦을 때 여러분 옷을 이용해서 이렇게 쓱쓱쓱 닦으셔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굳이 그런 거를 알려주냐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업무에 사용하는 이 렌즈 와이프이라는 걸 갖고 왔습니다. 요거는 자이츠라는 카메라 렌즈를 만들어 온 회사에서 만든 일회용 그 티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뜯으시면요, 요 안에 이렇게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살짝 묻어있어요. 코를 굉장히 찌르네요. 이 부분을 좀 닦아줄게요. 이렇게 닦고, 아직 많이 남았죠? 이 전면도 잘 닦아주겠습니다. 와, 기름이 어찌나 많은지 얼룩이 계속 지네. 자, 이렇게 닦고 나면 어떠신가요? 깨끗해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데 요거 비싼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희가 요거 100개 드릴을 한 만 몇천 원에 샀나? 약간 개당 몇백 원 꼴일 거예요.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포털 사이트나 오픈마켓에 들어가셔서 자이스 렌즈 와이프 혹은 일회용 안경 닦기 이런 거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개당 100원 내외, 더 싼 건 한 50원대에도 있으니까 그런 거 구입하셔서 카메라 가방에 혹은 지갑에 여기저기 곳곳에 넣어두고 쓰십시오. 저는 이거 많이 갖고 다니거든요. 주변 분들 만나면 이렇게 하나씩 선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예시 이미지를 좀 준비해봤어요. 렌즈를 닦기 전과 후가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자, 보시죠. 자, 이 사진은 제 업무 보는 자리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왼쪽이 스마트폰의 렌즈를 닦기 전이고요. 오른쪽이 방금 보여드린 이 렌즈 와이프를 이용해서 카메라 렌즈를 닦고 나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냥 왼쪽 사진만 보면요, 나쁘지 않은데 원래 사진 이렇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른쪽과 비교해보면 어떠신가요? 제 검정색 텀블러가 훨씬 더 진하게 보이죠. 텀블러 너머에 모니터나 그 밑에 있는 그 포스트잇도 굉장히 또렷하게 보인다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렌즈에 묻어있는 손때나 이런 것들이 의외로 사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색 재현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촬영을 하시기 전에 렌즈 앞을 꼭 잘 닦아주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팁은 기준점에 맞춰서 찍으시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기준점이 뭘까요? 자, 이 화면은 제가 촬영할 때 모든 옵션을 다 켜둔 화면을 일부러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가로 세로에 2개의 선이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그리드라는 겁니다. 그리드.
사진 촬영자 혹은 영상 촬영자가 화면의 구도를 조금 더 편리하게 잡기 위해서 화면에 가상의 선을 그어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도 거의 모든 스마트폰이 갖고 있습니다. 미러리스나 DSLR 같은 카메라는 물론 갖고 있고요. 이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요, 가로 세로 두 개의 선이 서로 교차하다 보니까 만나는 점 4개가 생겨요. 요 4점을 잘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촬영하실 때 중심 피사체,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 대상이 조금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요 점에 위치하게끔 구도를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에 맞춰서 촬영하시면 어떻게 되냐, 가로 세로 두 개의 가상의 선 위에 흰색 꽃이 놓이게 찍으니까 왠지 그럴듯해 보이죠. 두 번째 사진은 아래쪽 교차 지점에 위치를 맞춰 봤네요. 촬영의 주인공이 되는 피사체가 해당 위치에 오게끔 해서 찍으면 화면이 비교적 안정적인 느낌을 주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4개의 선이 교차하는 4개의 점에 꼭 물체를 위치해야 하는 건 아닌 경우도 있어요. 피사체를 정 가운데 놓거나 아주 극단적인 구석에 넣어서 더 이쁘게 혹은 더 그럴듯하게 만드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사진의 이쁜 비율,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구도가 뭐냐라고 할 때 막연하게 그 가이드선 없이는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이 그리드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팁, 주인공에게 터치하세요 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의외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촬영에서 초점 고정이나 노출 고정이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제가 이 스마트폰 제 걸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카메라 기능을 켰어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공간이 있고요. 제 앞에 카메라와 예진 PD님이 계시네요.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지금 자동으로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 매번 찍을 때마다 카메라가 초점을 아주 잘 잡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한번 화면을 터치하면요, 이렇게 카메라가 자동으로 초점을 잡죠. 그리고 노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화면의 밝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 매번 찍을 때마다 이거를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화면을 초점 맞춰야 되는 대상을 꾹 눌러주시면 위에 자동 노출 초점 고정이라고 뜨죠. 이 상태에서 밝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출과 초점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계속 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노출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진 PD님 얼굴이 이렇게 나와도 얼굴 인식 기능이 켜지지 않는 겁니다. 초점은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또렷하고 선명한 사진을 찍으실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마찬가지로 예시 사진을 가져왔어요. 책상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그냥 찍으면은 이렇게 초점이 어디 맞았는지도 모르게끔 사진이 찍힙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초점을 포스트잇에 고정을 해봤습니다. 초점을 고정하니까 앞뒤에 있는 물체가 조금 뽀얗게 변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텍스트가 조금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네요. 자, 초점 고정을 하지 않는 경우는요, 카메라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냥 카메라가 스스로 가장 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어딘가에 맞게 됩니다. 물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제가 찍으려는 화면 안에 사람이 등장해 있다면 아마 자동으로 얼굴에 초점이 갈 거예요. 근데 그 얼굴에 초점을 간 대상이 제가 찍고자 하는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들이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에 초점을 한번 터치해서 맞추시고 꾹 누르시면은 초점과 밝기, 노출이 고정되니까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팁은요, 잘 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카메라를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냥 한 손으로 습관적으로 쥐고 이렇게 혹은 이렇게 촬영을 하시죠. 근데 이거 아주 편리하고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카메라와 관련돼서 액세서리를 만드는 수많은 제조사들이 예전부터 계속 만들고 있는 장비 중에 하나가 지금 자료로 보고 계신 이런 장치들입니다. 왼편에 있는 장비는 울란지라는 회사에서 브랜드에서 나오는 스마트폰 전용 그립인데 카메라를 조금 더 편하게 손에 쥔 채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만드는 장비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스몰리그라는 회사에서 만든 스마트폰 전용 케이지입니다. 케이지가
뭐냐면요, 이 카메라 주변에 다양한 액세서리를 조금 더 쉽게 탈부착할 수 있게 만든 장치인데요. 보시면 손잡이가 2개나 있죠. 카메라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고 촬영을 하는 게 분명히 퀄리티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 2장의 사진도 제가 스마트폰을 만드는 브랜드의 광고 이미지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광고 이미지 속에도 자연스럽게 양손으로 스마트폰을 쥐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카메라를 잘 쥐고 안정적으로 촬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여러분들도 촬영하실 때는 카메라를 안정적으로 쥘 수 있게 잘, 꼭 잡으라는 건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양손으로 잘 쥔 채로 촬영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팁이 하나 있습니다. 한 손으로 찍어도 좋고 양손으로 찍어도 좋은데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건 카메라가 덜 흔들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 덜 흔들리게 할 때는 양 팔꿈치가 여러분들 몸에 붙으면 조금 더 유리합니다. 팔꿈치가 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카메라를 잘 잡아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팔꿈치를 몸에 딱 붙이고 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촬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 팔꿈치를 몸에 붙여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오늘 4가지 기본 촬영 팁, 스마트폰을 이용한 기본 촬영 팁 말씀드렸는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 찍으실 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렌즈 닫고 그리드 기준점에 중요한 피사체 맞추시고요. 주인공의 터치에서 초점과 노출 고정하시고 카메라 안정적으로 쥐어주시고요. 자, 즐거운 사진 생활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